세상을 배우며 한층 성장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순천만 정원박람회가 개막한 지 4개월이 지났습니다. 박람회를 벤치마킹하려는 전국 지자체의 관심도 높습니다. 최근 징역 15년형을 마치고 출소한 성범죄자 거주지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주민 불안도 커지고 있습니다. 연일 폭염특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광주 전남에서 온열 질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책을 통해서만 보던 유럽 곳곳의 역사와 문화 흔적을 직접 보고 배우는 전남 민주시민 토론학교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이번 국외 탐방은 학생들에게 한층 더 성장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됐습니다. 박종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배낭 하나만 등에 메고 유럽 탐방에 나선 전남 지역 학생들. 독일과 벨기에, 프랑스 등 3개국을 돌며 민주시민 토론학교는 9박 11일의 숨가쁜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고온 건조한 유럽의 기후가 맞지 않아 때론 아프기도 하고 낯선 음식에 익숙하지 않은 잠자리까지 힘들 때도 많았습니다. 낯선 곳에서 낯선 음식을 먹고 낯선 그런 사람들을 봐가는 그런 과정이 있어서 많이 힘들었는데요. 국내에서 해외로 가는 여행이다 보니까 체력이 많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제가 운동을 좀 안 한 경우도 있고 이제 체력적으로 많이 딸리는 것 같아서 하지만 즐겁고 뿌듯한 시간이 더 많았습니다. 독일 베를린 브란덴부르크문에서 펼친 강강술래 퍼포먼스, 프랑스 파리 에펠탑 앞에서 독도는 우리 땅을 외치는 플래시몹까지 학생들은 유럽의 다양한 문화와 역사 현장을 직접 보고 느꼈고 한국 학생임을 유럽에 자랑스럽게 알릴 수 있었기에 학생들은 이번 탐방을 통해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돌아간 이후로는 프랑스어도 영어도 열심히 공부하면서 세계에서 열심히 활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2019년을 끝으로 중단된 독서 토론 열차 이후 올해 새롭게 추진된 전남 민주시민 토론학교. 전라남도 교육청은 내년부터는 고등학생뿐만 아니라 초중학생들을 대상으로 국내외 토론 캠프를 신설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책상에서의 독서 활동뿐만 아니라 책을 매개로 세상으로 나아가는 실천적 행동을 지원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입니다. 좁은 교실을 벗어나 드넓은 세상에서 많은 것을 직접 보고 듣고 느낄 수 있었던 전남 민주시민 토론학교. 학생들은 이번 탐방의 소중한 기억들을 가슴속에 간직한 채 미래를 향해 힘차고 새로운 한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가 지난 4월 개막한 이후 벌써 4개월이 지났습니다. 정원과 생태가 도시의 성장 동력이란 인식이 확산되면서 박람회를 벤치마킹하려는 전국 지자체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는 개막 넉 달이 지난 현재 전국의 270여 개 기관단체가 방문했습니다. 개막식에 대통령이 참석한 것을 시작으로 중앙부처와 국회, 공공기관은 물론 대통령직속위원회 책임자들이 다녀갔습니다. 특히 전국 162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단체장과 공무원들이 정원 박람회장을 찾아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 같은 지자체들의 관심은 기후변화와 국토균형 발전 차원에서 정원과 생태가 미래도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급부상했기 때문입니다. 오세훈 시장의 정원도시 서울 구상이 순천을 제일 좋은 모델 케이스로 삼았는가 하면 최근 서울 양편 고속도로 문제와 평화경제 구상으로 윤석열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김동연 경기지사는 기후변화 선도 지역을 목표로 순천에서 많은 것을 배우겠다고 밝혔습니다. 저희 경기도에 기후변화 대응에서 가장 앞서가는 도로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를 이곳 순천에 와서 배우게 돼서 아주 보람 있고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2030년 세계박람회 유치에 나선 박형준 부산광역시장은 지난해 정원박람회 준비 현장을 찾아 업무 협약을 맺은 데 이어 정원박람회장을 두 번째 방문했습니다. 지금도 성공하고 있지만 끝까지 큰 성공을 거둬서 우리 부산에도 이 모범적인 사례를 앞장서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순천만과 태화강에 조성된 국가정원에 이어 전국의 지자체들이 국가정원 추가 지정에 도전하면서 산림청의 인기는 개청 이래 최고라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순천시는 이미 정원을 통해 축적된 생태도시 노하우를 국내는 물론 전 세계와 공유한다는 입장을 천명한 바 있어 지자체들의 높은 관심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베트남 관광객들의 전남 관광지 소비가 크게 늘어난 걸로 나타났습니다. BC카드사가 5일 상반기 베트남 관광객의 전남 관광지 결제 건수를 조사한 결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3% 증가했고 목포 유달산과 해상케이블카, 순천만 국가정원 등 관광지에서 카드 사용을 많이 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올해 3월부터 시작된 베트남 단체 관광객 무사증 입국 제도 등이 영향을 미쳤을 걸로 분석됩니다. 장흥강진교육청의 협력 프로그램인 공생의 물길 탐진강 프로젝트가 어제 장흥군 탐진강변에서 출범식을 갖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전남교육청은 학생 주도로 이뤄지는 탐진강 프로젝트에 영산강 환경유역청, 강진, 장흥군청 등이 참여해 학생들과 함께 탐진강 유역 생태 보존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감옥에서 나온 연쇄 성범죄자가 최근 거주지를 순천으로 결정하면서 지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성범죄자 이주에 따른 인근 주민 불안이 거세지자 정부는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를 제한하는 한국형 재식합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광주에서 여성 10여 명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50대 남성. 징역 15년형을 마치고 최근 출소한 이 남성이 순천으로 거주지를 결정하면서 최근 지역사회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급기야 법무부가 이 남성의 범죄 수법을 감안한 맞춤형 준수사항 등 대응책을 수립하겠다고 나서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시민들의 불안감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나는 이제 혼자니까 그나마 다행인데 가정이 있는 자식들이는 특히 여자애들은 위험하죠. 조두순 등 출소한 흉악 성범죄자가 이주하는 지역마다 시민들의 불안과 반대가 증폭되는 경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초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제한하는 이른바 한국형 재식합법을 대책으로 내놨습니다. 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재식합법을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적용하는 법안으로 학교나 어린이집 등 교육시설 반경 500m 이내에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를 제한하는 법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국회에 발의된 이후 아직까지 갖은 논란을 겪으며 상황은 진전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관련 시설이 밀집한 서울 수도권의 경우 성범죄자 대부분이 교육시설 500m 이내에 거주하고 있어 법이 시행되면 성범죄자를 지방 소도시나 낙후 지역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성범죄자의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 소지가 될 수 있다는 비판도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로 거기 지역 주민들이 다 있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뭐 계속 폭탄 돌리기 비슷한 것이지 성범죄자가 출소를 했을 때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게 가장 근본적이겠죠. 이번에 논란이 된 성범죄자를 포함해 순천 15명, 여수 14명 등 전남 동부권에 거주하는 것으로 성범죄자 알림이에 등록된 성범죄자는 모두 44명. 하지만 주민들의 안전을 지켜줄 뾰족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어 주민들의 불안감만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광주 보육교 대체교사들이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200일째 시청 점거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노동위원회가 최근 부당해고가 아니라며 광주시 쪽 손을 들어주는 결과를 내놨습니다. 김영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초 부당해고를 주장하는 보육대체교사들이 광주시청 점거 농성을 시작한 지 벌써 200일째가 됐습니다. 광주시는 기간제 근로자를 2년 초과에 고용하면 무기계약 근로자로 보는 기간제법에 따라 계약 만료를 통보했지만 이에 반발한 대체교사들은 부당해고라며 고용 연장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두 개의 노동위원회 결론은 사뭇 달랐습니다. 지난 4월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계속 일할 수 있다는 정당한 기대를 들어 광주시 사회서비스원이 재계약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대체교사들의 손을 들어줬지만 지난주 열린 중앙노동위원회는 계약 갱신 기대권은 양측의 신뢰가 있어야 하지만 이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며 광주시 사회서비스원에 손을 들어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주시는 중노위의 판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보육대체교사들의 요구를 받아들일 경우 비슷한 처지에 있는 다른 비정규직에 대해서도 정규직화 요구가 본물처럼 쏟아질 것이라며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점거 농성을 중단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대체교사들 이분들을 그 2년이 됐다고 그래서 이제 정규직화 시키면은 또 다른 분들도 대부분 다 아마 그런 부분들이 좀 같이 좀 연결이 돼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보육 대체 교사들은 반면 중노위의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며 반발했습니다. 중노위가 불공정한 심판으로 보육 대체 교사들을 우롱했고 광주시는 공정 채용을 운운하며 보육을 책임져온 교사들을 해고했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끝까지 싸우겠다는 강경한 입장입니다. 광주에도 마찬가지로 저희랑 똑같이 일을 하면서 무기직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이것은 광주가 선례가 되어서 파장을 일으키려고 파장이 일어날 거라고 하는데 저희는 그건 옳지 않다고 봅니다. 올해 1월 점거 농성을 시작한 80여 명의 대체 교사들은 현재 30명 가까이 줄어들었습니다. 보육 대체 교사 노조 측이 행정소송을 예고하면서 이번 갈등은 장기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장마가 끝나자마자 연일 폭염이 이어지면서 광주 전남에서도 온열 질환자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요즘처럼 한낮 기온이 30도를 훌쩍 넘을 때는 야외에서 일하는 것 자체가 위험한 상황입니다. 서희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고 있는 가운데 농민들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화상을 피하려고 팔토시를 하고 모자까지 눌렀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에 폭염 경보가 내려진 상황. 현재 시간은 11시 30분, 현재 기온은 31도입니다. 하지만 그늘 한 점 없는 논밭에선 그보다 3, 4도 이상 높게 느껴집니다. 준비해온 물을 머리에 부어봐도 더위를 이기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처치하려고 어쩔 수 얻어서 하는 거지. 그런 게 그러면 들어가야 되는데 막 도와서 못 살겠어. 그래도 어쩔 수 없이 하지. 광주 전남은 7월 25일부터 폭염특보가 차례로 내려진 이래 일주일째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온열 질환자 수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광주 전남에서 발생한 온열 질환자 수는 38명에 달합니다. 대표적인 온열 질환인 열사병과 탈수는 어지러움과 가슴 답답함 등의 증상이 동반됩니다. 병원에서 당일 치료가 가능하지만 온열 질환을 방치할 경우 사망으로도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은 어지러움, 가슴 답답함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 가장 흔한 거는 내가 갑자기 왜 이러지 하면서 쓰러질 수도 있고. 폭염 피해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대책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전남소방본부는 온열 질환자의 신속한 이송을 위해 119 폭염 구급대를 운영합니다. 전라남도와 일선시군은 그늘막과 그린통합 쉼터 등 폭염 저감 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폭염특보 발효 시 야외 활동을 최대한 자제하시고 충분한 수분 섭취와 폭염 대응 생활화를 당부드립니다. 장마가 끝난 뒤 불볕더위가 계속되면서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목포시는 대조기인 내일부터 오는 6일까지 바닷물 수위가 5m 이상 상승할 걸로 예상됨에 따라 저지대 침수 피해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목포시도 이 기간 동안 비상근무반을 편성하고 배수펌프장, 배수문, 하수문에 대해 사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경기, 부산 등 전국 18개 지자체가 참여하는 2023 로컬 콘텐츠 페스타의 홍보관을 운영해 지역의 다채롭고 독특한 개성 만점의 콘텐츠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순천만 생태문화교육원에서 열리는 이번 페스타에서 전라남도는 전국체전 등 5대 초대형 행사를 집중 홍보할 예정입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지난주 롯데와의 주말 3연전을 모두 이기고 순위를 6위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이번 주에는 대진 일정도 좋아서 4위 자리까지 노려볼 만합니다. 조현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반기 막판 용병 투수 2명을 모두 교체하는 승부수를 띄웠던 기아. 이들이 등판한 최근 6경기에서 4승 2패를 기록했습니다. 이제는 이른바 선발 야구가 가능해졌고 후반기 대반격에 대한 기대가 그만큼 더 커졌습니다. 선발 투수들의 이닝이 조금 더 소화를 좀 많이 해줘야지 저희 야수들도 그렇고 중간 투수도 그렇고 좀 더 팀이 승리하는데 훨씬 더 보탬이 되지 않을까. 현재 시즌 성적은 40승 42패. 한 달 전 9위까지 추락했던 순위는 6위로 올라섰고 5월 승률에도 다시 근접했습니다. 4위 NC와는 1.5게임 차, 3위 두산과도 2.5게임 차에 불과해 말 그대로 사정권입니다.
하지만 불안 요소도 있습니다. 주전 마무리 정혜영이 되살아난 모습을 보여준 반면에 장현식과 최지민 등 필승조의 구위가 떨어진 모습을 보이고 있어 불펜 운영에 묘가 필요해 보입니다. 기아가 이번 주 차례로 맞붙는 상대는 최하위 삼성과 8위 한화. 삼성과는 포항 원정 경기, 한화와는 안방 경기로 치릅니다. 올 시즌 상대 전적에서 삼성에는 6승 1패로 압도적인 우위를 보이고 있지만 하나에게는 3승 6패로 크게 밀리고 있는 기아가 이들 두 팀을 상대로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팬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 제104회 전국체전이 석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전국체전에서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 선수들은 막바지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전남 대표로 전국체전 축구 대학부에 출전하는 초당대학교 선수들을 제가 만나봤습니다. 30도가 넘는 무더위 속에서도 선수들이 이른 아침부터 굵은 땀방울을 흘리고 있습니다. 오는 10월 열리는 전국체전 축구 대학부 경기에 4년 만에 전남 대표로 출전하는 초당대학교 축구부입니다. 개최지 이점을 살리기 위해 목포 국제축구센터로 전지훈련을 나왔습니다. 초당대 선수들이 열정 넘치는 모습으로 전국체전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저도 오늘 이 팀과 함께 훈련을 해보겠습니다. 기초 체력을 끌어올리는 달리기로 본격적인 훈련은 시작됩니다. 선수들과 함께 달려봤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선수들과의 간격은 멀어집니다. 저도 체력 하나만큼은 자신이 있었지만 역시 초당대 선수들의 체력은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패스와 슈팅 훈련. 전국체전에서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해 다시 한번 점검해봅니다. 오전 내내 강도 높은 훈련이 이어졌는데요. 이번 전국체전에 대한 선수들의 각오와 기대는 대단합니다. 그래서 다 같이 마음 잡아서 올라가게 돼가지고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거 한번 체전에서 마음껏 펼쳐보이고 싶습니다. 2018년 유리그 우승 이후 오랜 기간 동안 주목할 만한 성적을 올리지 못했던 초당대 축구부. 그래서 이번 전국체전에 거는 기대는 더욱 남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설레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홈에서도 하는 것만큼 부담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희 목표는 우승이라 우승만 바라보고 하겠습니다. 석 달 앞으로 다가온 전국체전을 위해 혼신의 힘을 쏟고 있는 초당대학교 축구부. 좋은 성적을 기대하며 응원하겠습니다. 초당대학교 네! MBC 뉴스 최다원입니다. 오늘의 간추린 뉴스입니다. 목포시가 옛 목포세관을 활용한 실감형 미디어 콘텐츠 구축에 나섭니다. 목포시는 옛 목포세관의 작은 창고 내부를 이용한 실감 미디어 아트존을 조성하고 세관 창고 2개동 벽면을 활용한 미디어 파사드 경관 조명 등을 연출할 예정입니다. 장흥구는 종합사회복지관과 감염병 재유행에 대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감염병 예방관리와 심내혈관 질환 예방관리, 치매 조기검진 등을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신안구는 8월 5일부터 자읍면 천사뮤지엄파크에서 여름 새우란 전시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전시회에는 한국과 일본의 여름 새우란 원종 100여 점을 비롯해서 풍란, 흑산 비비추 등 조서 자생식물도 함께 전시될 예정입니다. 해남읍 오일시장의 도시재생 유래 사업의 거점 시설들이 조성됩니다. 해남구는 해남읍 오일시장의 옥상 정원과 가족 마실 복합 커뮤니티 센터, 해남 창업 브랜딩 플랫폼 등을 오는 2024년까지 조성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밤사이 목포의 최저기온은 25.7도로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현재 목포와 전남에는 폭염경보가, 흑산도 홍도에는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오늘도 극심한 폭염이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오늘 목포와 해남의 낮 기온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습도가 높아서 체감더위는 이보다 심할 수 있습니다. 온열 질환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오늘 아침까지 내륙에는 안개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는데요. 출근길 교통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우리 지역 대체로 맑은 하늘 보이면서 자외선 지수가 매우 나쁨 단계 보이겠고요. 한낮에는 목포 35도, 신안과 한평이 36도까지 치솟겠습니다.
남해안 지역도 맑은 하늘 속에 무덥겠습니다. 한낮 기온 진도와 장흥 34도, 강진 35도 예상됩니다. 흑산도, 홍도, 최서남단, 가거도의 낮 기온은 31도 보이겠고 물결은 잔잔하겠습니다. 남해서부 먼바다는 물결이 최고 3m로 높게 일겠고요. 당분간 서해남부와 남해서부 앞바다에는 너울성 파도가 예상됩니다.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만조 시간은 오후 1시 36분입니다. 당분간 계속해서 낮에는 폭염, 밤에는 열대야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목포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직 유플러스에서만 사전 예약 시 플립스윗 카드 100% 증정. 이런 혜택 유플러스만의 Why not? 스포츠의 새로운 가능성을 우리는 밀어준다. 스포츠를 위해 흘린 땀방울에는 무수한 드라마가 있으니까. 멋지다 전웅태 화이팅! e스포츠 당신의 좋아요와 댓글로 힘껏 밀어 쭉쭉쭉쭉쭉 우리를 위해 우리가 바꾼다. 우리금융그룹 다이슨의 첫 물청소 헤드. 물기와 찌든 때를 닦아내고 닦아낸 오염물질을 회전할 때마다 분리해 깔끔하게 청소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깨끗한 물로 깔끔한 마무리. 탕수육은 부먹이죠. 찍먹이죠. 제일 맛있는 건 꼭먹이죠. 꼭꼭 씹어 먹어야 제맛이 나니까. 잇몸 염증에 좋은 생약 성분 함유. 인사돌 플러스. 오래오래 꼭먹하세요. 연예인도 줄 서서 먹는다는 리얼 맛집. 화순 팔당 원조 칼제비 항아리 삼겹살 출시. 신선한 야채와 푸짐한 해물, 칼국수와 수제비를 냄비채 끓여 먹는 이 맛. 기름기 쫙 빠진 항아리 삼겹살도 맛있는 화순 도곡 팔당 원조 칼제비. 고주파 강하게 침투하거나 부드럽게 펼쳐지거나 하나를 선택하라고 덴서티. 두 가지 고주파로 빈틈없이 자신감을 채우다. 덴서티. 바카스. 같은 생각, 같은 시선? 지루하지 않아? 이분 봤어요? 오, 그렇구나. 재밌는 건 공유. 내 방식대로 재밌게. 틱톡에서 시작해봐.